오늘은 2025년 4월 20일 일요일 오전 8시 8분이에요. 오전 8시 8분. 야사르 책에는 61장에 나오고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이집트 이주한 지 75년이 지나서 결국 기원전 1581년에 발람이 15세로 처음 이제 기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15세로 이제 나이 계산을 하는 기준으로 하는 시기가 1581년. 그러니까 발람의 나이가 15세일 때 1581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곱이 이집트 이주한 지 75년 되는 해.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1585년도에 사망했는데, 그 후에 4년이 지나서 발람이 처음 기록에 나와요. 발람이 15세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셀의 책의 61장을 보면, 야셀 책 61장의 8절을 보면,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발람 15세 15세 마술사 부올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 발람이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앵기스가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15세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알아맞추라.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15세가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들에 그것을 놓았다. 그가 도금냥 나무들의 가지를 그의 손에 잡고 그의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 합쳤다. 이에 앵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어지듯 그에게 나타나더라. 11절. 이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에게 이 일을 말하니, 앵기스가 실망하고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 그냥 머물렀다. 그러니까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앵기스가 절망하여 애굽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스보가 아프리카로부터 앵기스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나가서 시딤에 이르렀다. 시딤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며 그를 영접했다. 그들의 전투에 언제나 고용했다. 스보가 그때 심히 부유하게 되었다. 돈이 많았다는 게, 아프리카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시딤의 자손들이 집결하여 쿠푸티지아 산으로 갔다. 이는 아프리카의 앵기스 통짜 왕의 군대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스보가 어린 암소 한 마리를 잃었다. 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산 주변에서 음매하고 오는 그 소의 소리를 들었다. 스보가 나가보니, 보라, 그 산 밑에 큰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동굴 입구에 큰 돌 하나가 있더라. 그가 그 돌을 깨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보라, 황소를 삼키고 있는 큰 동물이 있더라. 그 중간 위로는 사람을 닮았고, 동물의 모양이 중간 위로는 사람처럼 생겼고 중간 아래로는 한 동물과 같이 생겼더라. 스보가 그 동물을 향하여 일어나 그의 칼로 동물을 죽였다. 시딤의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우리의 소를 삼킨 이 동물을 죽인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랴. 그들이 그 해의 한 날을 정해서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모두 모였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따 그것을 스보라고 불렀다.
그들이 해마다 그 날에 그에게 음료, 죄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그들이 그에게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때 우주의 딸 앵기스의 아내 자니아가 병이 들었다. 앵기스와 그의 관료들이 보니 그녀의 병이 중하더라. 이에 앵기스가 그녀의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자니아에게 어떻게 행하리야? 내가 어떻게 해야 그녀를 병에서 낫게 할 수 있게 있느냐 하니 그 현인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나라의 공기와 시팀의 땅의 공기가 같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물이 그들의 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치자 왕비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공기와 물을 바뀌어 그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나라에서 그녀는 푸르마로부터 오는 물만 마셨습니다. 푸르마가 상당히 그 물이 좋은가 봐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파는 거 보면 그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다리를 놓은 곳입니다. 이에 앵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시팀에 속한 푸르마의 물을 그릇들에 담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아프리카 땅의 모든 물들과 그 물들의 무게를 재니 아프리카 물들이 그 물들보다 무게가 가벼운 것을 알게 됐다. 앵기스가 그것을 보고 그의 모든 관리들에게 수많은 석공들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그 건축가들이 나왔고 그들이 심히 견고한 다리를 하나 건설하였다. 그들이 시팀의 물샘으로부터 아프리카로 수로를 놓았다. 그 물들은 자니아의 통짜 왕비와 그녀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니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목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 물로 모든 씨를 뿌려서 식량과 땅의 모든 열매들을 얻기 위함이었다. 통치자 왕이 명하여 시팀에 큰 흙을 큰 배로 실어오게 했다. 그들이 또한 돌들도 가지고 왔으니 그것들로 건축하기 위함이었다. 그 건축가들이 자니아 통치자 왕비를 위하여 궁전을 지었다. 이에 통치자 왕비가 그녀의 병으로부터 치료가 되었다. 해가 흘렀으나 아프리카의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계속 시팀의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나왔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가 그들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그 앞에서 달아났다. 그가 시팀의 땅을 그들로부터 구했다. 시팀의 자손들이 스보의 용맹함을 보았다. 이에 시팀의 자손들이 스보로 그들을 통치하게 하기로 결의하고 그를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이에 그가 그들을 관할하는 통치자 왕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들의 두 발의 자손들과 주변의 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의 통치자 왕 스보가 그들의 선두에 섰고 그들의 두 발과 그 섬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그의 통치자 왕궁과 자리를 위하여 매우 큰 궁전을 건축하였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큰 통치자 왕자를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스보가 시팀의 온 땅과 이탈리아의 땅을 50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출생하기 훨씬 전에 약 7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하고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부올의 아들 발람 마술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581년이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집트 이주한 지 75년, 시몬이 120세로 사망했고, 이집트 이주 당시 나이가 45세. 요때, 발람이 처음 기록이 돼요. 요때. 그래서 15세로, 발람이 15세로,
이 야셀의 책이 기록이 되고, 또 그 전에는 1584 그때는 18왕조가 이미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 후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이 요셉이 1585년, 그 다음에 1년 후에 마지막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사망한 때가 1584년. 그래서 1580 이때부터 이집트 왕조가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있던 그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3년 동안은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가나안 이쪽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완전히 멸망을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출생으로 보면, 자, 여기 좀 더 읽어보죠. 야셀책 61장,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몰락하고 이집트의 새로운 통치자 권력이 18왕조가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1584년 애굽의 18왕조 설립자 왕 파라오 아흐모세. 자, 통치 기간이 1592년에 18왕조로 설립했고, 1585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또 1584년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고, 요때부터 18왕조가 하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거기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가나안 땅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멸망을 했고, 완전히. 그 다음에 요때 아흐모세 1세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왕 마그론이 81세로 1584년에 전사를 하면서 그 18왕조가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한 직후에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파라오 아흐모세 1세가 18왕조의 설립자 파라오 아흐모세 1세가 백성들의 명하여 그를 위하여 애굽의 견고한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아흐모세가 요 통치 기간 요렇게 됐고, 그가 또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그 궁전을 짓는 일에 애굽인들을 도우라고 하였다. 애굽인들이 통치자 왕이 거할 아름다운 우아한 궁전을 지었다. 그가 거기에 거했고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했고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였다. 야곱의 아들 스불론이 그 해에 죽었으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72년이 되는 해 1584년이라. 스불론이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14세였다. 그가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이 손에 넘겨졌다. 또 애굽에 내려간 지 75년 되는 해 1581년 그의 형제 시몬이 죽었다. 120세로 시몬이 죽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다. 그도 역시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이 손에 넘겨졌다. 딘하바의 통치자 왕 앵기스의 군대의 지휘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여전히 날마다 앵기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을 하였다. 앵기스는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스보는 그때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라고 제 전쟁을 자꾸 도모하는 거야.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전쟁하라고 유혹하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앵기스가 스보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앵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을 모으니 바닷가 위의 모래처럼 그의 백성 수가 많았다. 이에 그가 애굽으로 싸우러 갈 그의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해서 야셀의 책 61장 다시 이제 언급하는데, 애굽에 내려간 지 75년 되는 해, 결국 기원전 1581년에 발람 15세가 처음 이제 기록에 나와요. 야셀의 책 61장에 발람 15세,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15세로
처음 기록에 나오고, 그래서 마술사 보레의 아들 발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하는 시기가 요때예요. 이렇게 해서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발람으로 마술사 보레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앵기스가 마술사 보레의 아들 발람에게 15살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알아맞춰라. 마술사 보레의 아들 발람이 15세가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낸 전차들과 기병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가 이임에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들에 그것들을 놓았다. 그가 도금냥 나무들의 가지를 그의 손에 잡고 그의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 위해서 물에 합쳤다. 이에 앵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어지듯 그에게 나타나더라. 이에 마술사 보레의 아들 발람 15세 앵기스에게 이 일을 말하니 앵기스가 실망하고 전쟁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서 이제 전쟁을 포기하고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앵기스가 절망하여 애굽인들과 싸우러 내려가려고 하지 않더라. 스보가 아프리카로부터 앵기스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나가서 시팀에 이르렀다. 시팀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전투에 언제나 고용했다. 스보와 그때의 힘이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은 모세하고 70년 차이가 나요. 모세하고 70년 차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부올의 아들들 얌네와 얌브레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그 시기가 돼요. 여기까지.